우진이도 하나 찔러봐요. 여러 문제 중에 일단 한 문제. 6번 문제 할 겁니다. 5번 6번 5번 6번. 우진이도 찔러봐. 틀린 문제. 근데 딱 봐도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다시 해보셔야 되겠지. 근데 풀면서 느낄 거 아니야. 이 문제 나보다 강한 문제다. 이 느껴진 문제 있을 거야. 나보다 강한 문제. 뭐 있어? 9번 9번이요. 조식. 나보다 강한 문제다 싶은 거 성찬이. 90번 오케이. 여기는 아직. 여기는 나오니까. 근데 같이 볼게요. 일단 빨리 그럼 네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 160쪽의 5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자 문제 그려볼게요. 자 문제에서 도형 삼각형 A, B, C가 그려져 있는데 직각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직각 직각. 자 그다음에 평행선 전체 길이 12cm. 그다음에 여기는 무게중심 G. 상당히 알파벳이 좀 많은데 천천히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그때 자, 구하라는 건 이 무게중심 G를 이용해서 X 찾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Y 찾으세요. 자 문제에서 딸랑 12cm밖에 안 줬는데 X랑 Y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이는 가장 핵심. 이 선과 이 선이 무게중심이란 곳에서 만났죠. 그럼 무게중심의 정의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이쪽 선이랑 이쪽 선은 각각의 변을 중앙을 찍은 자리. 여기도 이 길이는 절반씩 쪼개졌겠죠. 중선들의 교점 무게중심. 오케이? 그 다음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 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중선을 따라가면 길이.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2등분 됐을 거고 중선의 정의가 중점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12cm의 절반 6cm 6cm인 걸 구할 수 있고 그다음 심지어 얘는 이 길이까지 같아져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앙. 다시 한번. 빗변의 정중앙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외심이 살고 있는 곳. 따라서 직각삼각형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앙이 어릴 때 배웠잖아요. 자, 빗변의 중앙에 외심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빗변의 중앙이니까 여기는 외심이니까 컴퍼스를 돌리면 길이 같은 원이 지나가는 거라서 6 여기도 6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에 외심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심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팔 돌리면 돼요. 6cm 돌리는 이 가운데 점은 외심 자리야. 그럼 외심이니까 여기 6cm를 다 구했고요. 그 다음 거 외심이니까 나는 끝났어. 얘들아 지금 이 6cm를 찾는 순간 보이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 G를 이용하면 짧은 거 대 긴 거는 2대1을 만족해야 되니까 6cm를 2대1로 분할하면 여기는 각각 4cm랑 2cm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6cm인데 무게의 중심은 2대1, 2대1로 비례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2대1, 즉 4cm 대 2cm겠죠. 괜찮나요? x는 끝난 거야. x는 4야. 저기 자리. 근데 y를 구하자. 이제 y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얘들아 y는 뭐 무게중심과 관련이 없긴 한데 무게중심과 관련 없는데 이거는 얘들아 y의 길이는 잘 보면 여기 삼각형을 도려냈을 때 얘들아 여기 길이가 같은 곳이 연결된 자리고 평행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6글자 중점 연결 정리. 모든 삼각형은 옆변의 길이랑 옆변의 길이를 중앙을 연결하는 순간 아랫변의 길이랑 윗변의 길이가 뭐 2분의 1배 된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좀 2배 또는 2분의 1배.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대결 돌려서 지금 요 삼각형에서 옆변 오른쪽 변이 같은 길이 쪽이지 마법의 구조도 있으니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2배 관계예요. 따라서 6cm니까
나누기 하면 여기 3cm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는 3으로 끝내시면 돼요. 이건 중점 연결 정리죠. 삼각형의 옆변에 중앙 연결하면 중점 연결한 건데 밑변에 비해서 2배 되거나 2분의 1배인 비례식을 만족해서 지금은 그냥 6cm의 절반 3cm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옆변의 중앙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x는 4, y는 3 나온 거니까 4, 3, 12가 정답이에요. 6번으로 갑시다. 중점 연결 정리 오랜만에 듣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 다음은 6번인데 얘들아 6번도 그림이 심상치 않은데 2등변 삼각형에서 시작해요. 문제. 그림에서 2등변 삼각형을 그렸다. 이건 자, 길이가 같고요. 자, 문제에서 2등변 삼각형인데 자, 밑변의 정중앙을 알파벳 D라고 하지. 자,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 뭐야 이거? 자, 밑변을 연결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삼각형 왼쪽이랑 삼각형 오른쪽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 각각의 무게중심을 알파벳 G라고 하지. 즉 연결. 이거 뭔 말이지? G. 여기를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를 G 프라임. 작은 따옴표를 그냥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자, G랑 G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점 사이에 길이, 거리를 구하래요. 이 길이 몇이게가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곳을 먼저 구할 첫 번째. 얘들아, 요거 24의 절반이니까 12cm인 건 빠르게 옆에다가 그릴 수 있죠. 12. 자,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지나가는 자리는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이거 중앙이 찍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전부 다 66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정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위치가 중선들의 중앙이니까 중선들의 교차점이니까 66이 쪼개지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밑변의 총 길이는 6 더하기 6 해서 12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요 G랑 G 프라임 연결한 삼각형은 여기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길이가 몇인지를 구하기 위해선 그에 해당하는 밑변의 길이를 먼저 구한 거야. 그러면 6이니까 6 더하기 6 12cm가 밑변의 길이고 얘들아 여기 몇 길이가 이게 질문이야. 지금 이 그림상에서 저 길이 몇일까? 바로 앞 비례식을 세워야 돼. 닮았죠? 다시 한번 닮은 거 있지 않아? 닮은 삼각형 안 보여요? 이 그림. 자, 얘들아 지금 이쪽을 잘라서 도려내면은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G 프라임이 연결돼 있고 G 프라임 여기는 아랫변이 뭐가 꼭지 있고 여기 길이가 지금 12cm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보면 이 삼각형의 안쪽을 보면은 자 무게중심은 전체 삼각형을 긴 거 대 짧은 게 무조건 2대1로 자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얼추 두 칸 대 한 칸이 하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게 돼요. 2대1이 무게중심의 성질이니까. 그치? 2대1 마찬가지로 오른쪽 변도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긴 거 대 짧은 게 중선이 2대1로 쪼개지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가 두 칸 대 한 칸이고 두 칸 대 한 칸인데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얘를 모르니까 x라고 적으면 이 길이를 x라고 적으면 여러분들 비례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승천아 왼쪽의 변이 2대1이고 밑변이 몰라요 대 12cm.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게 평행함은 증명이 됐으니까 비례식을 한번 잘 써볼래? 몇 대 몇에서 한번 비례식 세워볼래? 설마 2대1은 x 대 10이라고 하진 않겠죠? 해볼래? 어떻게 하자? 지금 이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비례식판이야. 2대3 좋아요. 오 2대3이죠. 왜? 꼭지점을 기준으로 공통 삼각형의 꼭지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을 누적하면 누적 2대 2 플러스 1. 즉 두 칸일 때 세 칸인 거니까 2대3이 지금 맞는 거예요. 이건 2대 2 이딴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간격이 아니라 자, 2대 3은 그럼 2대 3은 어디로 갈까? 2대 3은
그때 밑변 대 그때 밑변이 닮은 자리니까 맞습니다. x 대 12로 세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대 이거는 찍찍. 밑변 밑변을 대체할 수 있다. 닮음을 생략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1 대 1은 2 대 3은 밑변 대 밑변으로 쑥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끝났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3x는 같다. 있어. 양변을 3, 3 나오면 x는 같다. 8. 따라서 이거 8cm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보이지 않지만 2대 1은 무게중심의 성질, 북한 대 한 칸이 된다는 성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평행선의 원리 쓴 겁니다. 2대 1이니까 왼쪽 변 왼변이 2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9번, 10번 가겠습니다. 9번 중간에 불쑥불쑥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못하시지 여러분들 공개 처형 이름을 적고 지문 몇 개 못 받고요. 답변 못했대요 적어놓겠습니다. 졸리지 않게 졸음 방지입니다. 쪽팔린 줄 알아요. 자, 어쨌든 자 9번 갈게요. 얘들아 9번 문제는 정말 심플해요. 심플. 자, 삼각형 막 그려줄게. 아무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일 말이 없어. 그냥 아무 삼각형인데 자, 문제에서 뭔가 무게중심이 표현되어 있어요. G. 자, 그러면 얘들아 위쪽 넓이가 안 좋네요.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고 얘들아 문제에서 전체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인포메이션 요 노란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전체 넓이를 왜 줬을까라는 뜻 해봐야 돼. 전체 면적. 일단 전체 넓이가 60이라는 것은 일단은 잘라서 보면은 얘들아 여기 넓이는 몇이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랑 관련은 없지만 이 녀석 말고 이쪽을 잘라서 보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 즉 여기는 30만큼 넓어야 되겠죠. 왜냐면 무게중심이 지나가는 자리는 중선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똑같이 잘리는 자리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넓이도 60에서 나누기 하면 30대 30으로 넓이 가져가겠죠. 일단 회사님 30, 30이야. 그 다음 다 왔어? 아씨 전체 넓이를 나누기 하면 위 아래 넓이가 30, 30씩 가져갈 거야. 이 중선에 의해서 돌려서 보세요. 그 다음 무게중심을 강조하면 이 초록색 삼각형에 중선이 잘리는 자리는 2대1이니까 2대1이니까 요 작은 삼각형 상대적으로 큰 삼각형이야. 요 작은 삼각형 얘를 이렇게 칼로 쑥 자르면 여기랑 여기 넓이가 2대1로 가져가야 되니까 방금 나와 30이 있지. (30이라는) 넓이를 1대 이만큼 분할해 주면은 각각의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 빨리 생략할게요. 생략. 넓이가 20이랑 10으로 가져가야 1대2 넓이를 가져간 거겠죠. 왜냐면 지금 불려서 봤을 때 꼭지점이 똑같잖아. 그럼 밑변 대 밑변이 1대2인 게 무게중심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1대2 넓이도 1대2가 돼야 되니까 전체 넓이 30을 1대2로 분할하면 비례배분하면 10, 20으로 쪼개줘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니? 따라서 삼각형을 자르면서 넓이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10만큼 넓고 여기는 20만큼 넓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20짜리, 10짜리.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모래시계 방향의 넓이가 20이고요. 이쪽은 10cm 짝퉁이가 넓이가 10이에요. 자, 그 다음 끝났습니다. 마지막 삼각형 바로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무게중심이 지나가고 있고
무게중심이 지나가는 그 중선은 무조건 짧은 거 대 긴 게 1대2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10인 거 구했잖아. 아까 1대2 자리에 그 10자리 넓이. 그래서 10의 넓이랑 몰라요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1대2니까 넓이도 1대2가 되려면 10을 절반 해보시면 여기는 5만큼 넓어야 되겠죠. 밑변이 길면 길수록 넓이도 정비례한다라는 앞에 성질 이용하면 지금은 밑변의 길이 대 넓이의 비는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대2니까 넓이도 1대2가 되려면 5만큼 넓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겁니다. 큰 녀석이 작아져야 돼. 60이라는 넓이를 이 안에 넣으려면 나누기 하면서 절반으로 들어가요. 절반 넓이, 절반 넓이. 그 절반이 2대1이니까 20, 10. 그 다음에 그 20과 10 중에 나 같으면 10을 이용해서 이쪽을 비교하면 1대2니까 넓이도 1대2가 되려면 얘가 10이니까 5만큼 넓다라고 어림 짐작하는 게 여기 파트예요. 오케이? 면적을 보세요. 면적. 밑변을 대체하세요. 밑변으로. 정답은 5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때 해당 많이 봤어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이걸 질문하기도 맞거든요. 볼게요. 얘들아, 자,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 등장하고, 자, 평행사변형 이거 맨날 나와요. 밑변의 정중앙, 대각선을 또 긋고 옆변의 정중앙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대각선을 연결하면 이 도형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여기 왼쪽 길이 8cm인 거 줄 테니까 여기 구해봐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그림 빠르게 그렸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 중점 연결하고 대각선까지 그었어. 그때 이루어지는 이 도형에서 8cm면 노란색 몇이게가 질문입니다. 무게중심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얘들아 이쪽 대각선으로 자르면 왼쪽 아래 삼각형 오른쪽 위에 삼각형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단은 자 얘는 선과 선이 중간선이 지나가니까 여기는 무게중심이 돼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도 G 무게중심의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격조건 만족이잖아. 중선들의 그렇죠. 얘도 얘 무게중심이고 얘도 무게중심이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잘 들어봐. 얘를 무시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긴 거 대 짧은 거로 2대1로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끝났어요. 여기 8이면 여기 3겠죠. 여기 아니, 무게중심이잖아. 그럼 2대1을 만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뒤집어서 보면 얘가 아마 얘고 합동이니까 비슷하게 합동은 아닌데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 이 길이 8cm 쭉 밀면 8cm 똑같이 무게중심으로부터 2대1이 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전체 대각선의 길이 몇이야?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전체 대각선 길이는 24인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럼 끝났습니다. 대각선의 길이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바로 얘랑 얘 관계 실타리를 잘못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바로 아까 시작했던 거 중점 연결 정리 모든 삼각을 돌려서 봤을 때 옆변의 중앙과 옆변의 중앙이 있으면 밑변과 그 중앙점은 2배 되거나 2분의 1배가 알려져 있잖아. 지금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아 보세요. 대가리를 180도 해주시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각형의 밑변 24 몰라? 네. 옆변의 중앙을 찍혀있는 도형이 맞으니까 따라서 24cm의 절반 12만큼 이제 길다가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중점 연결점을 여러분들 계속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옆변이 정중앙이면 땡큐 아닌가? 땡큐예요. 중앙이 찍혀있으면 평행의 지구요 길이는 2배만큼 벌어진다는 중점 연결 정리를 꼭 생활하시고 그거를 눈에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생각해 여러 번 잘라서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것들을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해야 돼요. 안 따라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삼각형을 잘라서 보세요. 다음 162 등이신 분이 있습니다. 162 등이신 3쪽. 이거는 6번이요. 몇 번일까? 6번이요, 6번. 6번이랑 불러. 두 사람 둘만. 경찰이도 거의 다 풀었으니까 또 우진이는 6번이랑 9번이요. 오케이. 뭐? 안 풀어봤죠. 소단은 중단한 마무리 이제 6번이랑 9번 할 건데, 근데 6번 문제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평행선과 길이 B라는 주제입니다. 자, 사다리꼴이 그려져 있어요. 안녕, 반가워라. 사다리꼴이에요. 반갑다. 자, 근데 문제에서 자, 길이가 자, 밑변의 길이가 4cm고 아랫변의 길이가 10cm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 멋대로 대각선을 긋고 대각선을 그어봤대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건 뭐 근데 안으로 문제 같은데. 자, 왼쪽과 오른쪽에 정중앙을 차로 연결하면 그때 생기는 마지막 질문. 얘들아, PQ의 길이 얘들아, 여기 길이가 질문이에요. 요 길이, 이 막대기의 길이가 몇일지 어림짐작 해봅시다. 어림짐작. 오케이. 창원, 질문하기 전에 어디까지 생각해봐요. 여기서 할 수 있던 최후의 선택, 최선의 선택. 그 4cm, 10cm. 비례식 간단하게 나타났어요. 닮음을 못 쓴 것 같은데.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옆변에 정중앙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정중앙, 중점. 자, 첫 번째 보이는 거. 삼각형 여기 거. 얘들아, 여기 노란색 따라가면 어떻게 돼? 얘들아, 노란 삼각형. 돌려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가 10cm니까 여기는 얘 2cm. 절반 2cm겠죠. 왜? 이게 중점 연결정리야. 이게 흔히 말하는 중점 연결정리라고. 옆변의 중앙을 찍은 중간선은 밑변의 절반 2겠죠. 마찬가지로 끝났어. 들어가서 집에 가진 않고 갈 준비하자. 얘들아, 여기 삼각형을 따라가면 어떤 얘기가 생각할까? 큰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옆변에 정중앙 툭 잘랐잖아. 그럼 이 길이 몇일까? 10의 절반 5cm겠죠. 그러면 5에서 아까 건 2를 빼면 남는 길이가 이겠죠. 따라서 3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구하다 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삼각형을 보는 시선 늘려야 돼요. 이렇게 옆변 삼각형, 아래쪽에서 봤을 때 삼각형 10의 절반. 그래서 절반하고 절반한 거에 뺄셈으로 박아봐도 문제가 없죠. 연필로 잘 덧칠해 보세요. 그냥 9번 중점 연결 정리였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9번은 중점 연결 정리가 아니라 무게중심 연달아서 2번이에요. 연달아서 2번. 자, 삼각형 안에 무게중심이 있다 하더라. G. 근데 그 삼각형에 또 삼각형에 무게중심을 재면 여기를 G'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삼각형에 또 무게중심이 있으면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일 때, 자, 삼각형 G, G'C'이 G, G'C의 넓이가 올 때, 문제 색칠하면 여기에요. 자, G, G'C의 넓이가 5만큼 넓을 때 마지막 질문 A, B, C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일까? 전체 넓이는 몇으로 어림짐작할 수 있을까? 항상 기본 발상은 이거야, 얘들아. 모든 삼각형은 자, 중선을 그리면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넓이가 6등분 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6등분.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얘는 몇 등분일까? 그걸 어림짐작해야 돼.
이 빨간색은 몇 등분으로 보면 좋을까? 잘 들어봐. 일단 이 삼각형에서 보조선을 그어보자. 보조선. 무게 중심을 연결하다 말았지. 즉 연장까지 해볼래? 연장. 한번 연장해봐 얘들아. 중선을 무게 중심이 닿는 선을 끝까지 연장하라고. 보조선 그어봐. 마찬가지로 얘들아. 왼쪽에 긋다 말았잖아. 끝까지 연결하세요. 끝까지. 마찬가지로 얘는 잘 그어져 있네.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 작은 삼각형에 무게 중심을 보면서 연결하면 중선이 정이고 얘는 그러면 요 빨간색의 넓이가 오라는 뜻은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무게 중심의 역할이 통하고 따라서 얘는 6조각 중에 2조각이잖아. 아니 이 선들에 의해서 결정이 6개의 자리가 있는데 6자리 중에 2자리가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6개 중에 3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6칸의 넓이가 몇이겠니? 바로 저기 5란 숫자에다가 넓이 5에다가 3배 정도 해주면 아니 한 세트, 2세트, 3세트가 꽉 차려면 이 한 마리의 3배, 즉 3배 정도 하면 일단 15만큼의 넓이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로 확장되는, 왜냐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3배만큼 하면 15, 여기가 15겠죠? 괜찮아, 여기까지는 15야. 그 다음은 지금까지 색칠한 이 또 삼각형 안에 무게 중심을 연결해보자. 큰 삼각형의 중선을 꼭지점에서 연장해보세요. 중선 연장해봐야 되겠나? 또 어떤 이유가 있으니? 무게 중심을 잃어버린 선들은 중선들의 교차하는 자리가 무게 중심의 성질이고 그때 생기는 큰 삼각형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는 무조건 넓이가 같다라는 게 무게 중심의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같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 몇 나왔어? 아까 5의 3배. 15만큼 넓이가 나왔잖아. 15잖아. 그럼 똑같이 6개 중에 2개가 메꿔질 때 15네? 그러면 6개 중에 6개 다 메꾸려면 3배하면 되겠지. 3배하면 괜찮겠니? 아니 좀 부족하잖아. 그럼 곱하면 되지. 어차피 넓이가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중에 2개가 쳐져 있으면 3배 정도 하면 저기 꽉 차겠죠. 따라서 4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넓이를 크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조서 좀 그으세요. 무게 중심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제발 끝까지 연장을 자로 연결하시면 그 6자리가 넓이가 같은 게 그게 중심의 이론입니다. 이론. 나머지는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풀은 일단 여기까지고 문제풀이 해드린 거. 자, 다음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도를 지금 나가는 이유가 다음 주가 방학이라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를 위해 달려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8쪽입니다. 168쪽. 여기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이 꽃! 가장 아름다운 파트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면 이제 좀 아는 척 하시면 돼요. 2학년 때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뭐냐면 그 어른들이 돼서 얘들아 어른이 된 다음에 나도 이제 어른 됐지만 친구들 만나면은 나만 수학 잘했고 얘 다 수학 안 했거든. 그래서 친구 만나서 야 너 수학 저것도 뭐가 기억나냐 물어보면은 애들이 다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뭐 중학교 1년 때 가장 유명한 건 중2 때는 다 몰라도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다 어른 돼서 기억나요. 아마 여러분도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아빠 중학교 때 수학 기억나면 나 피타고라스 정리 배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약간 좀 대표적인 단어일 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상이 많이 기억난다는 건 그만큼 많이 풀어봤거나 중요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외워지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중3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게 있냐고 물어본다면 참고삼아 미리 알아보시면 중3 때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해 공식. 여기 이제 가장 수학이 아름다운 꽃 파트가 되고요. 중1 때는 중요한 게 없어요. 중1 때는 그나마 중1 때는 뭐가 중에 1차 방정식이 좀 중요할까요? 어쨌든 그런데 자 지금 배우는 게 중1 수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해도 좋을까요? 안 중요해? 중요해요. 자 수학자 이름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살아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과거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직각삼각형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수학자.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이제부터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말고 만약에 우리가 직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을 만나면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들어있는 도형. 자, 그럼 우리가 그때 각각의 길이 소문자로 C, 소문자로 A, 소문자 B. 자, 우리가 각각의 길이를 A, B, C라고 잡으면 직각삼각형에선 항상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되는 거 맞습니다. 책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빗변의 제곱이 주인공이야. 좌변은 주인공. 자, 우변은 뭐냐면 같은데 빗변이 아닌 나머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빗변 말고 불쌍한 주인공이 아닌 남은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남은 두 변의 길이들의 제곱한 다음에 합.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글자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빗변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많이 들리죠? 합과 같다라는 걸 이 사람이 옛날에 한번 호기심을 가져봤대요. 제일 긴 녀석의 제곱은 빗변이기도 하지. 다른 녀석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만 됩니다. 피타고라스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증명까지 됐습니다.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하지 말고 자 일단 예시부터 봅시다. 자, 예시. 예를 들어 얘들아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인데 자, 한 변의 길이가 3짜리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면 여기가 오면은 이건 말이 됩니다. 얘들아 이건 말이 돼요. 왜냐면 검산해보자. 자, 3대 4대 5라고 부르는데 얘들 이거는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수예요. 직각을 만족합니다. 왜냐면 자, 빗변의 제곱, 5의 제곱은 자, 일단 추론해보자. 빗변의 제곱은 5, 5, 25죠. 5, 5, 25, 3, 4는 9, 4, 4는 16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16 더하기 9니까 오! 진짜 25 같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3대 4대 5는 전형적인 제곱의 합이 상대방의 제곱과 같아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수라고도 부르고 직각삼각형 길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 해본 적 없지만 얘들아 6cm랑 12cm랑 13cm도 자주 나오는 직각이에요. 5대 12대 13. 자, 한 녀석이 5야. 한 녀석이 12야. 직각이고 밑변이 13만큼이면 이것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의를 잘 만족합니다. 왜냐면 해본 적 없겠지만 13의 좀 몇이게요? 13 곱하기 13 해보세요. 빠르게 여기다가 딱 하면은 169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들아 12의 제곱은 해보시면 144 5의 제곱은 25라서 두 개 더해보세요. 오! 진짜 169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가 잘 맞죠? 신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자 5대 11의 13도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합니다. 즉 제곱의 합이 상대방의 제곱이랑 잘 같아져요. 또 있어! 얘들아 책에 다 써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외워져요. 저처럼 7대 24대 25도 해보시면 되긴 합니다. 생략할게요. 계산 생략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들아 길이를 만드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길이는 제곱해서 같은 건 졸래 많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얘들아 외울 때는 이 세 개까지 거의 필수긴 해요. 보자마자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 자, 이 녀석의 배수들도 자동적으로 제곱했을 때 말이 돼요. 왜냐면 얘들아 3대 4대 5를 뜬금없지만 2배 해봐. 2배 하면 6cm, 8cm, 10cm인데 한번 해볼래? 제곱하고 제곱해봐.
6, 6에 36, 8, 8에 64 더하면 100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들의 배수들까지도 피타고라스 수 또는 그 지각하면 되거든요. 얘를 그냥 두 배씩 팽창하면 닮음 때문에 지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두 배, 두 배, 두 배도 그 세로 숫자들은 여전히 지각하기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두 배, 두 배, 두 배도 됩니다. 어쨌든 배수들도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으니까 일단 3대4 내고 5대10 13 여기까지 필수고요. 이거는 좀 레어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일단은 빗변의 제곱이 남은 길이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건데 그 거꾸로도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이면 제곱한 다음에 제곱했을 때 같아야 돼. 또는 거꾸로 제곱했더니 같아지면은 무조건 직각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도 잘 되니까 그냥 항상 검사해 보시면 돼요. 제곱의 합이 같은지.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만 좀 봅시다. 몇 개만. 증명하는 몇 개만 보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끝날 때쯤에. 자,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될 겁니다. 봐봐 얘들아.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 엄청 많아요. 봐봐. 자, 가장 긴 빗변의 C라고 부를게. 그 다음은 뭐 A, 아무나 B. 직각삼각형이 얘들아 제곱해서 더했을 때 제곱이 된다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잘 봐. 내가 원래 삼각형에다가 색종이를 붙일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적당히 컴퍼스랑 자를 가져와서 이 빗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작두해보자. 상상해보는 거야. 물론 진짜로 하는 거야. 아, 연장해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가지는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C 곱하기 C니까 C의 제곱을 형상화할 수 있겠죠. 넓이가 지금은 제곱이고요. 정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화 되잖아. 그러면 CC면은 C의 제곱이니까 얘가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스케치북 저 색종이의 넓이가 C의 제곱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이랑 이쪽이 같아질까? 자 근데 A제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밑변의 길이가 Acm면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색종이를 붙이면 정사각형을 붙이면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똑같이 A니까 A 곱하기 2에서 넓이가 A제곱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B를 기준으로 하는 색종이를 붙이면 여기는 B의 제곱을 의미하는 넓이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되돌려서 말하면 간접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해봤을 때 이 넓이랑 같아지는지를 검사하면 되겠죠. 그게 같은 말 아니야? 그치?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라는 건 넓이랑 넓이의 총합이 전체 면적이 된다. 즉 이 넓이가 얘랑 같은지만 보이면 되는 거지. 그치? 큰 넓이랑 작은 넓이가 같은지를 보이면 제곱이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증명하고만 하면 거기 책에 보시면 유클리드의 방법이 있어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표정에서 계속 써보세요. 표정이. 자, 유클리드 이겁니다. 일단은 지금 좀 그림 못 생기게 한다 봐. 지금 삼각형의 빗변을 기준으로 얘들아 빗변을 기준으로 이 빗변의 직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이 밑변을 향해서 빗변을 향해서 마법의 보조선을 직각으로 그리면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보조선 그리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자, 전체 C의 제곱의 넓이가 여기랑 여기 두 개의 스케치북으로 잘려요. 그래서 여기 내가 1번이라고 부르고 얘를 2번이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1번 직사각형 넓이랑
2번 직사각형 넓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1번 2번 중에서 요 2번 넓이가 요쪽 B의 제곱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즉 이쪽을 증명하면은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이랑 넓이가 같아지는지만 보이면 더했을 때 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보조선을 먼저 그었다 얘들아 보조선 자 보조선을 긋고 자 여기서 보자 첫 번째 얘들아 여기를 직사각형에 대각선을 살포시 그리면 대각선 자 그러면 요 2번 넓이는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같은 만큼 이 넓이가 같겠지 얘들끼리 같겠지 그럼 이 전체 넓이의 2분의 1배 2분의 1배겠네 그치? 그 다음은 애들을 잘 봐봐 우리가 대각선을 이쪽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테니까 자 이쪽 중에 대표적으로 나는 이 대각선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옮겨치기 할 거예요. 옮겨치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힘들어도 힘내세요. 우리가 평행선의 원리 위에서 평행선이 있을 때 밑변을 고정하고 꼭지점의 위치를 평행선을 따라서 움직여도 넓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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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지금 여기 있는 원래 꼭지점을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대체하면 결국 이 녀석의 넓이의 절반은 이쪽 넓이랑 어차피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넓이 똑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 이쪽 넓이는 어딨냐? 그 다음에 얘들아 보면 이제 요 빨간색 넓이가 좀 길쭉해 보이지만 잘 보면 지금 이제는 지금 너무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지금 이 하얀색으로 색칠된 못생긴 삼각형이랑 요 빨간 삼각형은 합동이거든요. 합동일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지금 이 길쭉한 녀석은 변의 길이가 C자리랑 B자리 마찬가지로 하얀색도 길이가 B자리랑 C자리로 형성이 된 도형이기 때문에 길이 똑같고 뭐 끼인과 끼인 같은 건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이 하얀색 넓이랑 저 빨간색 넓이는 돌려서 봤을 때 똑같은 거라서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은 이 하얀색 넓이로 대체할 수 있고 같은 말 넓이가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하얀색은 밑변을 고정한 상태로 이 밑변의 길이를 고정한 상태로 얘를 꼭지점을 밑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따라서 꼭지점 옮기면 결국 얘를 이쪽으로 밀면 평행선을 따라가서 꼭지점의 위치를 바꾸고 나서 연결해도 넓이는 보충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또 이쪽으로 밀어서 요 삼각형 넓이를 대체하고 따라서 끝난 겁니다. 왜? 아까 우리가 이 보조선을 그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사각형 중에서 오른쪽의 절반의 넓이를 막 밀어서 결과적으로 이 반쪽짜리 넓이가 이쪽으로 이 오른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루는 넓이랑 같아진 거니까 따라서 걔도 2배하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자동적으로 같아진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얘도 보조선을 그으면서 1번 넓이를 대각선 그은 다음에 넓이를 밀고 밀면 결과적으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같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끝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사각형의 넓이랑 작은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는 잘 옮겨서 숫자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거기 책의 증명도 잘 써있는데 어쨌든 결국 핵심은 보조선을 그으면 돼요. 직각에서
빗변형에서 선을 찍 내리면 그때 생기는 교차하는 지점이 두 개의 사각형이 생기고 넓이랑 넓이를 합한 게 저기랑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유명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다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풀다 보면 느껴져요. 사실 여기 증명하는 건 많이 안 돼요. 근데 한 번쯤은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많이는 안 나온다는 거지 나오긴 나옵니다. 레어하게 드물게 나와요. 자, 한번 한 문제 이쪽에 1번만 풀고 쉬셔야 돼요. 나왔어. 자, 170쪽에 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가 항상 직각일 때만 나와야 돼요. 빠르게 볼까요? 확인 문제 1번. 개념 확인 문제 1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의 x의 길이를 찾을 시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도형을 보면서 길이를 더듬어 봐봐. 13cm, 12cm x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x는 검산식을 써보자.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말하는 검산식은 무조건 검산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검산식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다. 13의 제곱은 같다. 제곱의 제곱의 합과. 그럼 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봐야죠. 그럼 정리하면은 169는 같다. 144에서 x제곱을 더한 만큼. 자, 그러면 문자가 주인공이니까 숫자 부분을 이항을 해봐. 이항하면 25는 같다. 왜냐면 이거 이항하면 160 빼기 144는 29잖아요. x제곱은 25니까 자동적으로 x는 99다 늘죠. 5, 25였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확인 1번에 2번은 똑같이 비슷하게. x의 길이가 몇일지를 피타고라스를 쓴 다음에 검산해 보면 돼요. 제곱해 봤더니 같아야 돼. 딱 봐도 눈썰미가 보일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8cm겠죠. 6대 8대 12, 약분한 3대 4대 5거든요. 3번은 15cm, 20cm면 자동적으로 x는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세요. 눈썰미가 15, 20 올라. 직각까지. x는 얘들아 제곱해서 들면 625 나올 거거든. 625가 되게 하는 제곱은 25의 제곱입니다. 지금 25cm거든요. 그래서 3번은 25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대 4대 5가 되니까 딱 봐도 3칸, 4칸, 5칸 되니까 5, 5, 25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4번 24, 25 해보시면 x는 7일 수밖에 없습니다. 7대 24대 25도 7대 24, 25도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 어떤 세변의 길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굳이 아니오면 그냥 식으로 세우면 돼요. 누구의 제곱은 네모의 제곱은 세모의 제곱 더하기 별의 제곱이라는 식을 적고 나서 검토해 보시면 x값이 나와요. 2번은요. 다음 그림에서 x, y 두 개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두 개.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으면 따로따로 하면 돼요. 따로따로. x 따로 y 따로 해봐. 일단 5cm, 13cm x를 바라보면은 직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x는 12cm로 쓸 수 있죠. 왜냐면 5대 12대 13이니까. 5대 12대 13은 유명한 숫자예요. 50, 13. 남은 방금 나온 12cm를 빌리면 20cm, ycm, 12cm가 x인 거니까 그래서 y를 풀어보시면 2, 6 여러분들이 나와요. 머릿속에 계산해 가야지.
x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시면 되죠? 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12, 9, 몰라니까 x를 찾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직각이 들어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12의 제곱은 9의 제곱을 더하면 x의 제곱 같아져야 되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15cm인 걸 알 수 있어요. 12의 제곱은 144, 9의 제곱은 81, 더하면 225니까 제곱해서 225 되는 건 15밖에 없거든요. 비슷하게 그럼 x에다가 15를 대입해 버리면 8cm, 15cm 몰라요잖아. 이거 내가 안 썼나? 미안해, 이거 다 썼네. 여러분들 8대 15대 17도 주기 잘 나옵니다. 8, 15, 17도 피타고라스거든요. 따라서 근데 그냥 해보면 돼요.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해보면 225 더하기 64라서 289가 나와요. 289는 17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5, 17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일단 아래 문제도 물론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좀 외웁시다. 좀 외웁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외우자.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당연히 9구단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9구단 할 줄 알죠? 9단까지 외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10의 친척들은, 그러니까 10 이상의 숫자들은 제곱수를 좀 외워두면 편해요. 그래서 오늘 외울 겁니다. 해야 돼. 얘들아, 10의 제곱 몇이야? 10은 네. 8. 빨리빨리 나야 돼요.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 12, 11, 여기 곱해 보시면 121조 1, 2, 1 숫자 이뻐요. 12 제곱이 봤니? 144, 144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진짜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외웁니다. 13의 제곱도 외워요. 169. 13 곱해 보면 169입니다. 숫자가 이쁘죠? 아니 외우다면 외워져. 14는요? 196. 196, 196입니다. 거의 200에 가깝죠. 15의 제곱은 225. 15 곱하기 10하면 돼요. 16의 제곱은요? 256. 256. 17의 제곱은요? 200. 200, 85. 89. 18의 제곱은요? 되게 귀찮으세요? 323. 19의 제곱은요? 귀찮지만 한 번쯤 외워줘. 360. 다음에 20의 제곱이 20이니까 4인데 저는 여기까지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 할 때는 제곱했더니 등수를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요 특별한 배열들은 외워놓는 게 편합니다. 근데 주로 저도 여기까지 오가고 17에 여기까지 외워요. 여기는 뭐 사실상 그때그때 해보면 되는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15층까지 외우세요. 알았어요. 이거 한 김에 뭐 외우는 거 어렵나? 이 족보를 외우는 게 어렵나? 외울만 하잖아? 뭐 이거 다 외운 거 아니지? 여기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보자. 여러분들 빠르게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자 세변의 길이를 봤을 때 직가사각형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3번 문제야.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자 숫자들을 의심하시면 돼요. 숫자들의 배열. 얘들아 3, 4, 5는 전형적인 피타고라스 정리수입니다. 1번 동글뱅이에요. 자 2번은요. 4대 6대 8. 약분해서 보면은 2대 3대 4죠. 그럼 2대 3대 4면은 저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이에요. 저거는 피타고라스이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긴 녀석의 제곱과 남은 변의 제곱을 합했을 때 같아지지 않아요. 다를 겁니다. 살짝 5대 6대 7로 근본이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5의 제곱과 6의 제곱 더하면 7의 제곱과 안 달라. 4번은요 8대 15대 17. 저거 자주 나오는 배열이고 실제로 피타고라스를 만족합니다. 즉 동글뱅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건 주로 3대 4대 5의 배열의 배수들이랑 또는 5대 11대 17 또는 8대 15대 5대 15대 13이면 5대 11대 13 8대 15대 17 그다음 아까 레어한 게 7대 24대 25인데 이 정도의 4가지 듣고 여기는 좀 뭐 많이 나오고 여기도 가끔 나오고 이거는 갈수록 이제 해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딱 2개 걸렸기 때문에 세 번째 거였네. 어쨌든 5xx 5였습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할 주제는 뭐다? 제곱했더니 같다라는 관계를 만족하면 직각이 되더라 라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읍시다. 증명도 됐잖아요.